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당뇨병의 정의, 원인, 증상, 진단 및 검사, 치료, 경과 및 합병증, 예방법 및 생활습관, 영양관리를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 혈당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 바이러스, 비만증, 노화, 식사습관, 스트레스 및 약물 등의 원인으로 생깁니다. 유전 성향이 강하나 양측 모두 당뇨병이라도 자녀에게서 당뇨병이 발생될 확률은 40% 정도입니다. 유전 요인 보유자가 이뇨제, 경구 피임약, 갑상선 호르몬 등의 약물 복용 시 혈당 상승 및 당뇨병 악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콕사키 바이러스 감염 등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시켜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의 세포기능 저하로도 당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티솔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모든 당뇨인이 당뇨병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이 180mg/dL 정도 되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혈당 농도일 때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 혈당이 높아지면 대체로 200에서 250을 초과할 경우는 갈증, 다음, 다식, 단뇨,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의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은 혈당 관리를 잘하며 자각 증상도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3다라고 부릅니다. 빈뇨, 소변을 자주 보고, 다음, 과도한 목마름, 단뇨, 소변량이 많고, 다식, 배고픔으로 많이 먹게 되고, 설명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당뇨병 진단 및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검사는 당화 혈색소 검사로 8시간 금식을 하고 피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치료 계획 시에는 식사 계획, 운동 프로그램, 치료 약제의 선택, 체중 조절, 새로운 생활 양식의 타당성 검토 등도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치료 약제의 선택은 당뇨병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소아 비만 환자가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2형의 당뇨병 환자로 치료 약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치료 약제가 필요한 경우 경구 혈당 강화제의 선택, 인슐린 선택 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병용 투여 등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뇨병 경과 및 합병증에는 급성 합병증은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당뇨병성 케톤성증, 저혈당 등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에는 대혈관 합병증에는 간상동맥질환, 뇌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등이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당뇨병 망막병증, 당뇨병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생활습관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으나 체질이 당뇨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체질이라고 하여도 일생 동안
당뇨병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하여 당뇨병이 발현됩니다. 거의 모든 당뇨병 환자는 체질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발병을 예방할 수 있고 발병이 되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첫 번째, 가체중 또는 비만증, 두 번째, 당뇨병 가족력, 세 번째, 4kg 이상의 신생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45세 이상의 성인, 췌장 질환의 과거력, 스트레스, 교통사고, 중증 질환, 수술 및 임신성 당뇨병 등이 나타납니다. 당뇨병 영양관리 및 식이요법과 관련하여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최방식 영양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나에게 알맞은 식사량으로 다양하고 균형된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을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당뇨 식사요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적절한 열량 섭취 및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합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며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식이섬유소는 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혈당 조절과 심장순환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 섭취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식은 나에게 알맞은 양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건강식입니다. 나에게 알맞은 양을 표준 체중으로 산정하며 160cm의 여성의 경우 1600kcal, 175cm의 남성의 경우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였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체중 조절을 위해 절식 또는 식사를 거르는 일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적이고 나에게 알맞은 양의 식이 섭취가 권장됩니다.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의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아침을 거를 경우 영양소 불균형 및 과식을 통한 혈당 상승폭이 크므로 새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하게 되면 반찬의 섭취가 부족해지고 한두 가지 음식으로 식사하기 때문에 영양적 균형이 깨지고 과식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도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식도 하루의 식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식후 3-4시간 정도 후에 드시도록 하며 하루 허용량에 맞추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간식으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공유군에 해당되며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섭취하더라도 식사를 줄이고 섭취하도록 하며 1개 이하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일의 경우 빠른 혈당 상승을 유도하므로
과량 섭취 시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에 과일 1교환 단위 2분의 1개 정도, 남자의 경우 과일 2교환 단위 1개 정도가 알맞은 양입니다.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채소류, 해조류, 곤약, 차류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의 경우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크림 대신 우유를 사용하여 드시며 사용된 우유는 우유군으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당뇨병 간식 섭취 방법은 과일은 1교환, 귤 작은 것 2개, 사과는 3분의 2개, 딸기는 6개, 바나나는 2분의 1개 정도이며 우유 1교환 단위는 일반 우유 200ml, 두유는 200ml, 플레인 요플레는 1개 110ml 정도입니다. 당뇨병의 외식 섭취 방법은 외식 시간은 정해진 식사 시간에서 1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으며 제때에 맞춰 식사하도록 합니다. 일일 식사량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체적으로 공유분은 2 내지 3단위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공유 섭취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식후 2시간 혈당은 양호하나 다음 끼니의 혈당 상승을 초래하므로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이 골고루 배합된 음식으로 선택합니다. 과식 시 충분한 운동을 통해 과잉의 열량을 소모시키도록 하며 다음 끼니의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드셔야 할 경우 반드시 식후에 1~2잔 이하로 섭취합니다. 또한 안주는 기름기가 적은 것으로 선택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사 관련 질문과 답. 첫 번째, 당뇨병에는 보리밥, 현미밥만 먹어야 하나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리밥이나 현미밥은 쌀밥에 비해 섬유소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없거나 소화장애가 있음에도 꼭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밥, 현미밥 대신 쌀밥을 먹되 채소류, 해조류 등의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플 때에는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합니까? 대답은 식사 사이의 간식은 우유와 과일을 섭취하여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간식은 하루 식사량 계획에 포함된 양으로 조절해야 하며 과일의 경우 허용량보다 많이 드시게 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자의 경우 하루 종일 과일 2분의 1은 1개 정도, 남자의 경우 1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뇨가 있을 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대답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만큼 먹는지 양이 중요합니다. 식빵의 경우 3장 정도가 밥 1공기와 같은 양입니다. 삶은 국수 1공기 반 정도가 밥 1공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양을 지키신다면 밀가루 음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